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주택자 난리 났습니다. 8월 말부터 무섭게 떨어지던 집값이 9월 들어서면서 엄청난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장의 투기 세력으로 집값 거품이 치솟다가 꺼지면서 애꿎은 1주택만 낭패입니다. 문제는 집값 하락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무주택보다 1주택자가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방송을 꼭 보십시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타이밍과 추천을 해드립니다. 1주택자 난리 났다. 9월부터 공포가 현실이 된다. 여기 보시면 막 석유 그리고 여기 그래프가 막 떨어지는 거 에너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현재 아주 암울한 그러한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네요. 보시면 1주택 난리 났다. 선택 3가지. 자, 1주택자가 할 수 있는 선택 아주 많습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내 거 떨어진다고 해서 고민할 것만이 아니에요. 먼저 지금 매도해 가지고 현금을 부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하락장에 아예 실거주로 끌고 가다가 갈아타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하락장에 아예 추가적으로 매입해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특히 1주택자들은요 집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단 여유 속에서 뭐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무주택자들보다 훨씬 더 경험도 풍부하고요. 보시면 자, 지금 매도 현금 보유 2022년 고점 매도 제 생각에는 하루라도 빨리 던지는 게 상책 같아요. 계속 빠질 겁니다. 지금 빠지는 것은 시작이에요. 굳이 많이 빠진 곳들 3분의 1까지 빠진 곳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시작입니다. 대략 1, 2년은 빠질 것 같긴 한데 2년 후에 전세 월세 즉 고점 매도 후에 전월세 살다가 지나치게 집값이 많이 이제 올랐거나 어떤 대출 부담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무작정 팔라는 게 아니라 집값이 진짜 많이 뛰어서 그냥 나는 팔아도 되겠다. 아니면 대출이 많아. 오히려 거꾸로. 또는 세 번째 이것도 있어요. 덜 올라간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 산 거 잘 팔리지도 않지만 끝까지 내놔가지고 얘들 던지면 성공하는 거예요. 얘들은 다음에 올라갈 때도 안 뛰거든요. 이거 던져가지고 좋은 걸로 갈아타면 되죠. 자, 두 번째. 아니다. 지금 팔기가 좀 뭐하다. 그러면 하락장에 갈아타는 방법도 있어요. 자, 무주택 뛰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 시점에서는 비싼 아파트를 팔고 좀 싼 걸로 갈아타는 거죠. 저가 아파트로. 왜냐? 얘가 들 떨어지니까 하락장에. 기존 아파트 하락장 더 떨어진 상급지로 옮기는 거죠. 자, 이제 완전 바닥에서는 내 거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 비싼 걸로 갈아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실거주라 할지라도 그 동네에서 더 비싼 아파트가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갈아타세요. 자, 기존 아파트 하락장 분양, 분양권 미분양 이걸로 옮기는 방법도 있어요. 내 걸 팔아버리고 그냥 새 걸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락장에 추가 매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기존 아파트 그냥 놔놓고 괜찮으면 하락장에 분양권 미분양 얘들은 집도 아니잖아요. 뭐 피받고 팔던가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던가 매입 또는 자녀 이름으로 매입하던가 아무튼 기존 아파트 하락장 유망지역 급매 추가 매입 이거는 추가 매입한다는 것은 일시적 2주택 기존 아파트에다가 분양 관련된 것 아직까 분양권 미분양 하나 잡고 또는 자녀 앞으로 분양권 미분양을 잡던가 또는 갭투자를 하던가 정말 1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이건 본인의 여건에 맞춰서 하게 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락장에. 자, 이제 폭락장은 왜 좋냐? 갭투자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자, 이게 파란색이 매매예요. 빨간색은 전세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86년부터 대략 2022년까지 나온 건데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지금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둔 거예요. 이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0 거의 뭐 4년 이 정도까지도. 그런데 보시면 이 매매가하고 이게 밑에 빨간색이 전세가잖아요.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지고 여기 이렇게 벌어졌었어요. 근데 이때는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많이 차이 나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갭투자를 하더라도. 근데 이때 보세요.
바짝 붙었네요. 여기도 바짝 붙었네요. 여기 보세요. 바짝 붙었죠. 거의 매매가가 아파트가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안 나. 이것도 둘이 이제 만날 거예요. 전세도 떨어지지만 매매가 더 떨어지니까 이 붙는 시점이 이때예요. 2023, 4, 5 이때. 그러면 갭 차이 취소 2000년하고 2004년. 갭 차이 취소 2014년하고 2017년 이때. 그다음에 갭 차이 취소 2024년 이후 이때 잡게 되면 거의 1억 갖고도 뭐 7억짜리를 잡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바짝 붙으면은. 그래서 이 갭 차이를 잘 활용하시라는 거. 특히 이번에 이렇게 폭락장이 오면은요, 바로 이 기회가 와요. 단순하게 집값이 떨어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돈으로 돈을 크게 부풀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전에 이때 뭐 강서구라든가 분당 이런 데 5천만 원 투자해서 10억을 벌었어요. 10억이 뛰었어요. 갭 투자 5천만 원 갖고. 자, 이제 세 번째, 폭락장의 대박 세 가지. 매매, 분양, 추가 매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폭락장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매매 관련 조건, 집값이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또 실거주도 폐지됐어. 아무튼 최소 금액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방법, 폭락장의 무주택자들은 갭 투자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돈이 적을수록. 왜? 실거주 폐지됐으니까. 아까 갭 차이도 좁아졌잖아요. 그런데 나는 실거주 하겠다 하는 사람은 하면 돼요. 1주택자들은 갈아타면 되고요. 추가로 잡아도 돼요. 일시적 2주택 활용하거나 또는 자녀 활용. 선택, 서울, 상급지, 대단지, 호재지역. 바로 이런 곳들이 폭락하니까 여기를 꼭 골라서 가세요. 돈에 맞춰가지고. 이제 분양 관련된 것도 끝내줘요. 지금은 경쟁률 세잖아요. 좋은 데가. 서울이라든가 또는 3기 신도시 괜찮은 곳들 사전 청약만 봐도 경쟁률이 센데 1년만 이대로 내려가게 되면요, 만신창이 돼요. 이거 보세요. 분양권 미분양으로 그냥 널려 있어요. 그리고 전매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면 이걸 활용해야죠. 방법,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도 있고 또는 얘 입주할 때 갭 투자할 수도 있고 아예 이걸 올인할 수도 있어요. 선택, 서울, 3기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가장 좋습니다. 또 3기 신도시 택지지구도 서울에 가까운 곳들. 그리고 지방도 유망지역. 이번에는 추가 매입 방법도 있죠. 자, 주택수혜 제외. 예를 들어서 조건을 막 줘요. 이건 주택수혜 제외시킨다. 이렇게. 왜? 집값이 너무 떨어져 버리면. 정부가 부양책을 쓰는 거죠. 또는 일시적 2주택 활용할 수도 있고 자녀 명의로 잡을 수도 있고. 방법, 갭투자, 분양은 똑같이 추가 매입을 하는 거예요. 분양권 미분양을 잡아가지고 뭐 입주를 시켜도 돼요. 서울이나 상급지 중심으로 1+1, 1+2, 2+1, 2+2. 앞에 있는 것은 기존의 주택이고 뒤에 있는 것은 분양권 미분양이에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러 개씩 했어요. 이걸 투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락장에는 집을 잡아주는 사람이 애국자인 거예요. 자, 이제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은 부동산 보시면 장기적 전망이 안 좋다? 장기적 전망이 좋다. 그럼 이쪽을 잡아야죠. 어쩔 수 없이 실거주로 산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옮겨가야겠죠. 안 좋은 것들부터 말할게요. 일단 경기도 입지가 하인 곳들, 인천 대부분 다 안 좋아요. 몇 군데 빼고는. 지방 대부분.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또는 아파트가 아닌 것들을 비아파트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좋을 리가 없죠. 상승폭이 적은 곳. 또 상승폭이 적을 거예요. 다음에 뛸 때. 기대하지 마세요. 가격이 싼 것들 덜 떨어질지 몰라도 올라가질 않아요. 호재도 별로 없어. 보통 이런 것들 하지 말고 하더라도 가장 좋은 걸로 하세요. 그 다음에 전망이 좋은 곳, 강남, 서울, 경기도의 상급지,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또는 아예 새 것들, 얘들은 기대감이 있죠. 그 다음에 상승폭 큰 곳, 과거에 떨어진 게 많이 떨어지면 상승폭도 큰 거예요. 덜 떨어진 건 덜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많이 하락한 거 잡으면 되겠죠. 고가 아파트 비싼 게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잖아요. GTX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 하락장이 많이 빠질 거예요. 거품이 많이 껴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올라갈 때 얘들 GTX가 다음에는 탄력을 받을 거예요. 자, 이제 전국 부동산 입지평가와 분양평가 같이 또 비슷하게 여러분들 입지와 분양도 똑같이 그 입지에서 분양하는 것들이 분양가가 이제
적당하게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조건으로 좋은 거예요. 먼저 A급 가장 좋은 곳은 서울 강남 재건축 또는 서울의 뉴타운 대단지 이런 데 분양하는 것들은 볼 것도 없이 특별한 사유 아니면 분양 좋습니다. 얘들은 분양가에서 2.5배에서 3배까지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최종 확인하고 주변 시세 확인한 다음에 분양을 받아야겠지만 얘들은 A급이에요. 그 다음에 B급은 어디냐? 이제 3기 신도시가 나오죠. 택지지구. 그리고 강남하고 서울하고 가까운 지역들. 3기 신도시 택지지구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강남 서울에 인접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겠죠. 비싸더라도 많이 뛰어요. 얘들은 분양가 대비 2배, 3배나 뛰어요. C급은 뭐냐? 3기 신도시 택지지구 거의 60군데 드는데 강남이나 서울에서 먼 곳들 많이 분양하잖아요. 이런 데는 분양가에서 2배 가까이. 어차피 C급이라 할지라도 3기 신도시 택지지구는 2배는 뜁니다. 분양가가 낮으면 낮은 만큼 뛰겠죠. D급. 이번에는 이제 3기는 끝났고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그냥 유망지역, 재개발 재건축 유망지역 이런 데는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3기에 비해서. 왜? 상한제 적용도 안 받고 분양가가 비싸니까. 그래서 분양을 받으면 분양가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유망지역이니까 2배까지 뜁니다. 얘도 1.5배나 2배까지. 그 다음에 2급 수도권의 지방에 평범한 곳, 수도권 지방에 그냥 그저 그런 곳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 다 뛰니까 얘들도 50% 정도 올라가겠죠. F급은 뭐냐? 수도권 지방의 고분양가, 비인기, 아예 고분양 때려갖고 미분양이 나왔거나 지금 비인기 지역 분양가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그러니까 올라가기는 좀 올라가는데 뭐 남는 게 없어요. 잘못하면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져요. 자, 꼭 기억하셨다가 이 입지의 아파트와 이 입지에서 분양하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제 부동산 12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게 꽤 중요한 게 지금 왜 집값이 미친 듯이 떨어질까요? 바로 이러한 해외 변수 6가지, 국내 변수 6가지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빠지는 거죠. 그거를 저도 예전부터 계속 예측을 해왔고 보시면 부동산 12개 하락 위기가 있는데 먼저 해외 6개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국내 변수보다 해외 변수가 중요해요. 해외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 하락한다는 거. 그 다음에 주식 가상화폐가 불안해요. 하락하고 있어요. 물가 상황 불안합니다. 금리 상황 계속 인상되고 있어요. 경제 성장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불안합니다. 이 6가지는 집값 하락과 다 관련됐어요. 집값에 도움이 되는 게 없어. 그 다음 국내 변수 6가지. 정부 정책. 지금 현재까지 정부 정책 특히 공급 과잉이 폭탄입니다. 공급 과잉이. 지금 70만 채 분양한다 이거 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아무튼 정부 정책이 오히려 하락을 부추기고 있고 환율 상황 불안하죠. 당연히 집값에 악영향을 줘요. 각종 지표 하락입니다. 거래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품 상황 하락입니다. 공급이 지나치게 넘쳐나요. 집값도 거품이 심하고 공급 과잉 하락입니다. 인구 상황, 인구는 급감하고 있네요. 1인 가구 증가하고 있고. 자, 이거 보시면 왜 심각한지 알겠죠?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집값이 폭락하고 주가가 못 가고 하는 이유, 잘못 생각하는 6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나, 이 부분을 한번 깨달아 볼까요? 강남은 안전하다. 자, 불과 한 3, 4주 전만 해도 강남은 안 떨어진다. 강남 사는 사람이 그렇게 당하고도 그걸 믿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집값이 많이 빠지는 것은 강남. 그것도 비싼 게 많이 빠진다. 그건 진리예요. 진리. 그건 자본주의의 진리라고요. 여기 보세요. 강남은 안전하다. 하락장이 제일 많이 폭락한다. 지금 잠실 같은 데 박살나고 있잖아요. 압구정도 지금 막 7억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분양가 안 떨어진다? 뭐 분양가가 안 떨어져요?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다. 이거 보세요. 하락장에는 분양가 밑에 10%에서 40%까지 폭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분양받으면 안 돼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상가 이런 거 분양받았다는 난리 나는 거예요. 아예 근처 가지도 마세요. 여기 쉬었다 가세요. 꼭 보고 가세요. 아예 보지를 말라고요. 그 현란한 말솜씨에 당한다 합니다. 여러분들. GTX, 전철 이거 있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아. 얘들 때문에 폭등을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상승장에 폭등해서 하락장에 폭락하는 거예요. 이거 있으니까 안 떨어진다고, 더 떨어진다고요.
어차피 비싼 게 많이 떨어지는 거니까. 서울은 버틴다. 누가 그딴 말을 해요. 지금 서울 거의 10년 만에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쵸? 서울이 지금 제일 많이 빠지고 있어요. 가격만큼 폭락 중이야. 이제 그나마 지금은 서울이 경기도보다 덜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좀 지나보세요. 더 많이 빠질 곳들이 그동안에 덜 떨어졌던 강남이 제일 많이 빠지고 서울, 한강변 이런 데 막 빠질 거예요. 청약 경쟁이 센 곳은 무조건 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3억까지 프리미엄이 붙었던 곳들이 폭락장에는 마이너스 3억까지도 떨어져요. 이거 믿어줘요? 왜냐? 기존의 집값이 10억이 5억이 되고 20억이 10억이 되는 판국인데 무슨 얘들이 용가리 똥배라고 청약 경쟁률 세다고 안 떨어지겠어요? 잊지 마세요. 항상 생각을 열어놔야 돼요. 소액 투자는 안전하다? 거래도 안 되고 덜 떨어진다? 얘들은 얘 나름대로 비율로 폭락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팔리지도 않고 다음에 올라가지도 않아서 오히려 소액 투자가 더 위험해요. 자, 정부 규제 완화 부양책,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할 겁니다. 왜? 지금 오세요. 집값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요, 경착륙이 되면 금융 불안 위기까지 터질 수도 있거든요. 집값으로. 그래서 공급 대책, 규제 지역 폐지, 재건축 완화, 추가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공급이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270만 원 확대했잖아요. 수도권만 158만. 2020년에서 26년 집중, 다주택 매물 유도. 매물까지도 나오고 공급은 많아지고. 그러면 집값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분양 계속 3기 신도시나 늘어나게 되면 박살 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속도 조절해야 돼요. 결과는 분양 매물 이것 때문에 폭락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규제지역 폐지. 이건 저도 동감을 해요. 지금은 이제 규제지역 폐지한다고 해서 집값이 막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당장 좀 그렇다면 좀 약간 속도 조절. 조정지역 특유 과열지역이 없어집니다. 지방은 올해 없어질 것 같고 수도권은 내년, 빠르면 올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경기도는 거주 폐지, 전매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분양권 전매 허용하고요. 거주, 실거주가 폐지된다는 뜻이에요.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는 거죠. 결과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매물이 더 늘어나고 전매가 허용되다 보니까 오히려 분양가보다 싼 매물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하락하는 겁니다. 자, 재건축 완화, 재건축 용적률, 층고, 재초안,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완화가 아니라 폐지돼 버리겠죠. 재개발 추진 과정도 아주 단축되고 층고, 용적률 완화. 그러면 웬만하면 허용하는데 문제는 재건축, 재개발 이 조합에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 분양을 하면 미분양되니까. 그래서 하락장의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결과 매물 증가로 오히려 거꾸로 하락합니다. 추가 대책, 이제 부양책을 쓰겠죠. 부양책 추진해서 매매, 미분양 아예 양도세 면제해버릴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매수하는 지분 또는 매수하는 미분양은 아예 10년간, 5년간 집수로 처리 안 한다. 양도세 없다.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거 아마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여러 채 매수해라. 돈 있으면 빚내서 살아. 세금 대출 완화한다. 90%까지 해줄 테니까 마음대로 살아. 결국은 또 뛰거든요. 입지 좋은 곳은. 결과 집값 바닥 신호라는 거예요. 이 추가 대책이 나오는 게.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잘 보세요. 옛날에 몰랐다면. 대폭락, 투자 방법 3가지. 폭락장 투자 방법, 주택 수별로 먼저 무주택자는 기다렸다가 분양권, 미분양, 급매 중에서 고르고 1주택자들은 반드시 갈아타거나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거나 분양 하나를 더 잡거나 다주택자들은 다 매도해버리고 똘똘한 거 하나로 보유했다가 추가 매입하거나 분양하거나. 자, 기존 아파트와 분양 플러스를 갈 필요가 있어요. 기존 아파트 상급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갖고 있는 사람들 상급지로 갈아타기나 또는 일시적 2주택으로 2개를 끌고 가거나 또는 분양권, 미분양. 자, 누가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자, 1+1, 1+2. 즉, 기존 아파트 앞에 있는 거, 뒤에는 분양 관련된 거 해서 하나씩 더 잡고 끌고 갈 수도 있어요. 혜택 활용하세요. 갭투자, B투자 또는 정부가 분양의 혜택을 많이 줄 거 아닙니까? 자녀 명의로 이때 안 하면 언제 합니까? 폭락장에. 소액 갭투자 하세요. 증여세도 절약합니다. 5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어요. 투자 금액에. 비과세 조건도 돼. 실거주 안 해도. 소액 분양 관련 3기 신도시, 서울 입주시 갭 투자해도 돼요. 이런 것들은 좋은 거니까. 분양권을 여러 개 잡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제 상승장 호재는 하락장 악재다. 꼭 기억하세요. 폭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폭락한다. 16억 아파트 12억 떴다. GTX 있는데 망했잖아요, 지금. 왜? 많이 뛰었기 때문에. 부동산 호재 대폭락. 예를 들어 상급지, 강남, 신도시, 지방의 명품 아파트 똘똘이들이 폭락한다. 꼭 기억하세요. 똘똘이들 폭락. 두 번째, 상승작의 가격이 많이 오른 명품 아파트가 떨어져요. 고분양가 입지에 비해 비싼 곳이 폭락하고. 자, GTX 호재가 많은 곳 떨어지죠. GTX, SRT, 전철 호재 많은 곳 폭등했으니까 폭락하는 거예요. 대기업이 뭐 이전하고 스타필드가 들어서고 이것 때문에 가격이 뛴 곳들이 떨어지고 있고. 자, 하락장에는 호재 개통 시점에 더 많이 폭락합니다. 뭐 개통하니까 얘 더 뛴다? 그게 아니에요. 하락장에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도 폭락합니다. 왜? 많이 뛰었으니까. 재건축, 재개발, 새 아파트 기대감으로 폭등했다가 결국은 폭락하게 돼요. 피 싹 없어져요. 프리미엄. 신도시 휴강으로 많이 뛰었을 거 아니야. 결국은 물량 때문에 하락장에는 폭락을 하는 거예요. 분양. 자, 고분양, 미분양은 분양가 밑으로 엄청나게 추락하겠죠. 자, 집이 지금 막 빨려 들어가네요. 어디로? 소용돌이 속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누구에게나 최고의 기회가 옵니다. 내 집이 떨어지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일시적 이주택, 분양, 분양권, 미분양 매입, 자녀명의 활용 등 엄청난 기회가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